안녕하세요. 팔업깡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특정 종목에서 어떤 증권사로 얼마만큼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증권사로 얼마만큼의 매도가 들어오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이 거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각종 이평선이나 거래량, 이런 매매 동향, 그리고 호가창을 통해서는 진짜 수십 개의 매매 기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보는 이 거래원을 갖고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느냐에 따른 그런 기준을 시중에 많이 알려지거나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 거래원을 통해서 특정한 매매 기준으로 삼기에는 이 거래원이 분명히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거래원을 특정 종목을 매수하는 매매 기준으로 삼기에 분명한 이 한계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 거래원이 다중 거래원을 통해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특정 거래원을 통해서 어떤 세력,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 큰손 세력이든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이 한 증권사로만 나타나면은 이 거래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종목을 같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매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기 나온 내용처럼 특정 종목을 통해 어떤 세력이 매수를 할 때에는 한 개의 증권사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증권사를 통해서 각각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증권사가 어느 누가 매수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들도 그렇겠지만 하물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마 일정 금액 이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 2개, 3개씩 각각 갖고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매매 형태에 따라 단타 계좌 또는 중장기 계좌를 따로 마련해서 매매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원을 분석할 때 첫 번째로 이런 다중거래원이란 통해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원 분석에 한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특정 세력이 물량을 많이 매집했습니다. 그 증권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그 증권사를 과거 거를 추적해서 찾아냈다고 하지만은 그 증권사가 언제 매도하는지를 아마 계속 기다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2번 내용처럼 이렇게 매수한 보유 물량을 타 증권사로 이체한 다음에 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증권사를 찾아냈지만은 그 증권사가 언제 매도를 할지 기다리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것을 들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매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큰 2가지 내용 때문에 이 거래원을 특정 매매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그것이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매를 할 때에는 좀 더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확률이라는 것은 100%라는 것은 아니니까는, 그럼에도 이 거래원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고 또 매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거래원을 통해서 얻는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내용을 들어보시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일 것 같다 하시면은 종목 매매 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이 거래원을 볼 때 하루 중 지속적인 동일 수량, 그리고 특정 간격으로 매수 매도가 되는 거래원을 항상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는 기관의 일반적인 매매 형태로 장 마감 후 기관 물량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은 오늘 삼청당 제약입니다. 삼청당 제약의 이 거래원을 보면은 여기 특이한 거래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매도 상위 5개, 매수 상위 5개 거래원 중에 이 신영증권이라고 증권사가 지금 13,969주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삼청당 제약에 먼저 이 거래 동향을 보면은
개인이 45,000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33,000주, 기관은 13,000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신영증권은 순매수를 한 증권사인데 여기 신영증권이 시간별로 거래량 한 매수한 그 물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숫자가 85, 84하고 그리고 169, 170이라는 숫자를 시간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85, 169, 다시 169, 85, 170, 86, 85, 170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계속적으로 170, 170, 170, 86 이런 식으로 유사한 수량의 물량이 시간대별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도 없이 원사이드하게 매수로만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신용증권의 이런 매매 형태를 장중에 파악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결국 기관, 동일 수량, 특정 간격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기관이 매수하는 것이라고 이 거래원에서 체결량을 보고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은 기관이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거래원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계 거래원 매매 형태가 있습니다. 오전 매수 시작으로 단방향, 다시 말해서 순매수로만 흐르면은 장마감 고가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들의 매매 특성이 있는데요. 일정 가격대 밴드에서 계획적으로 매매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루 동안에 이 종목을 수량을 예를 들어 5만 주를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오전부터 원사이드하게 계속 순매수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모건 서울이라는 이 외국계 창구에서 원사이드가 계속 순매수를 했는데 오전에 잠깐 샀다가 오후 늦은 시간부터 순매수량을 크게 늘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원을 통해서 지금 기관의 매매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외국인의 매매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장중 특정 거래원, 예를 들어 신영증권을 보겠습니다. 특정 거래원이 집중 매수하다가 멈춤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목을 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계속 매수하다가 오전 11시까지 매수하다가 11시부터 12시까지 매수가 멈춥니다. 이럴 때 그 증권사를 체결량을 계속 관찰을 해서 그 증권사가 매수 후 또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매도로 전환하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멈춤 현상이 발생할 때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매하는 중소형주에서는 특정 창구 하나만 지금 누구 신영증권이든 아니면 매도에 예를 들어 하나대투증권이 순매도를 하면은 5개 상위 거래원 중에 한 창구만 순매수를 한다거나 순매도를 하면은 중소형 종목주는 그 거래원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사이드 하다는 것은 그만큼 금액적으로 순매수 금액이 가장 크다는 것이고 순매도 금액도 가장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원을 볼 때 특정 거래원이 집중 매수를 하다가 일순간 분봉상 이격도가 크게 발생해서 매수 멈춤이 나타나면은 그 거래원이 다시 매매를 시작하는 시점에 매수냐 매도냐를 꼭 체크를 해서 매수면은 자신이 보유한 물량을 계속 들고 가고 또 그 순매수했던 물량을 매도를 돌변하면은 우리도 매도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당일 순매수 거래원의 최근 과거 매매 동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증권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 증권사가 과거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매매 형태를 보였는지를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량의 매집 흔적을 찾고
이렇게 순매수한 증권사가 다시 매도로 돌변할 때에는 과거에도 매수했던 물량과 함께 매도량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부정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일 순매수 거래원이 있다면은 신속하게 그 거래원이 최근 과거 어떤 매매 형태를 보였는지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속적인 매수 거래원은 주가 상승 시 목적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속적으로 순매수한 거래원이 그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주가가 다른 추격 매수 거래원이나 뭐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다시 들어왔을 때 그 종목이 상승을 해도 이 지속적인 매수 거래원이 매도가 없거나 오히려 매수를 더 늘린다면은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보유를 하고 되고, 또 지속적으로 순매수한 거래원이 주가가 상승 시 매도하면은 그동안 모았던 물량 정리로 매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도 같이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거래원에서 순매수하는 증권사는 항상 중요하고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아시는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 거래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하는 성향이 특징이 높은 증권사인데, 이는 키움증권이 매수와 매도의 양쪽에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이 차이를 이용해서 지금 요거 이 삼청당제약 같은 경우는 매도가 35,000 그리고 매수가 24,000입니다. 그렇다면은 거의 11,000주를 키움이 순매도를 한 것이고, 이는 곧 개인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 뭐 다른 중요한 고려 조건이 있겠지만은 이 거래원을 보고 키움이 순매도량이 더 많을 경우 저는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 매매 방법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 수급 매수하는 종목을 제가 찾아서 매수하는 그런 매매 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창구 비중이 높은 이런 키움이나 뭐 미래에셋 이런 데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래원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 종목을 매수와 매도에 판단할 때 어떤 도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분명히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가 지켜봤을 때 이런 사항이 특정 한두 종목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목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선생님들도 내일부터 매매를 하실 때 한번 꾸준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거래원을 통한 매매 시 참고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